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얘기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탈출하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유가 가득 실려있던 날개 쪽에 혹시 불이 옮겨 붙었거나 아니면 비행 중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도 했었습니다. 어제 화재 현장을 진압한 소방당국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남동풍이 한 초속 10m 정도 속도로 불었고 3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특수차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 방어를 하였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항공 관련 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식을 통해서 원인 규명 예정입니다.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해서 테러의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재 원인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사고 항공기 승객들이 객실 짐칸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체 후미 쪽에서 뒤편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 승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내에 승객들이 앉으면 그 위에 이제 기내에 동반한 짐들은 머리 위에 있는 선반에 이제 보통 두곤 하는데 그 선반에서 불이 저렇게 시작됐다. 붉은 화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짐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길래 화재를 초래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당시 탑승객 중 한 사람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그런데 그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연기. 그때부터 승객들이 막 앞으로 밀리면서 승무원들 말은 아예 안 들리고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만 들렸어요. 자, 짐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과연 짐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조사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만 가장 유력하게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발화점이 됐고 거기에서 저렇게 대형 항공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사실 보조 배터리, 권상희 그 평론가님, 보조 배터리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큰 불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조 배터리, 그럼 멈춰 있는 지금 항공기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네. 멈춰 있는 항공기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보조 배터리를 의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물체로 알려져 있어요. 이 딱딱한 물체가 어떤 것에 이제 부딪혀서 충격을 받게 되거나 짐칸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짐들끼리 눌리다 보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 배터리 가운데 이제 노후화됐거나 또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보조 배터리를 여행 가방에 넣어서 머리 위 선반에 올려놓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한 보관 방법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시선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 선반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이 나기 굉장히 쉬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네. 뒤쪽에 이제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을 타고 불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언급된 건 아니지만 우리 그러니까 시선에서 확인이 가능한 곳에 놓아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선반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시선에 있으면 이제 응급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권평론가님, 그 지난해에도 에어부산에서 화재가 났었다. 그것도 보조 배터리로 똑같은 화재 사고가 있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승객이 소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발화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객실 승무원이 기내 소화기로 곧바로 연기를 진압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보조 배터리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지금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 항공기에서도 지금 이 관련해서 사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반입 물품에 대해서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해외여행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 들고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지금도 꽤나 규정이 강화돼 있는데 이 규정을 더 강화시킨다면 가져가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니냐.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해외 사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중국에서도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남방 항공이었습니다. 승객 가방 속에서 보조 배터리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건데요. 국내에서 보조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건수 재작년에는 6건이었고요. 지난해에만 8월까지 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꽤나 자주 발생하는 거네요. 일단 지난해 12월에 에어부산에서 발생했을 때는 지금 지적기 나왔던 것처럼 그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휴대전화 같은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쥐고 네.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거를 진압하고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 사고는 선반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화재가 더 커졌다. 그래서 이제 시야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아주 뭐 단편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탈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 그다음 우리가 그 배터리가 내장된 손선풍기, 네. 그다음에 어떤 보조 배터리 이번 사건으로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보조 배터리를 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공항 가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가지고 타는 태블릿? 전동 트렁크가 전동 캐리어가 있어요. 네. 약간 타고 다니는 듯한 것도 있고 최근에 어떤 뭐 연예인들이 어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유행을 타기도 했는데 이 캐리어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조 배터리가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번 사고 원인은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어떤 휴대전화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100와트 이하는 5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에서 160와트 사이에서는 2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승객들에게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내 위에다 두지 말고 아니면 앞에 그 좌석 앞에 있는 포켓에 넣어놓게 하든지 아마 당분간에 이런 주의 조치가 좀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항공사마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규를 아마 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공항 검색대에서부터 이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그러니까요. 뭐 생각만 해봐도 보조 배터리 뭐 개수나 와트를 어느 정도 소지하고 있는지 와트가 몇 이게 용량짜리인지까지는 사실 체크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체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아마 이것에 대한 좀 더 경각심 있는 대처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현영 의원님, 이 보조 배터리라고 현재까지는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추정되고 추정을 있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혹시나 모를 다른 가능성도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는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사고기 양쪽 날개 쪽에 있는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지금 일단. 판명을 한 것이죠. 예. 네. 계속해서 원인 규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내부에서의 승객들의 그런 증언에 의하면은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연기가 났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게 비단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기내 전기 합선 또는 누전 같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배낭에서 보조 배터리는 여행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이착륙에는 항상 뭔가 가방을 위에다가 놓으라고 승객들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는 걱정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른 지침이나 대비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선반 위에 올리기도 하고 발 밑에 네. 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배턴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선반에 올리기보다는 일단이라도 여기 이제 발 밑에 그래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가 난 후에 탈출했을 때 비상구를 승객이 열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승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왔고 이제 사람들이 위에서 불이 났으니까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불이 났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문 열고 네 슬라이드 열어가지고 사람들 보내주고. 다른 승객들 동료가 좀 없었나요? 그런 사고도.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다 밀치길래 무서워가지고 좀 공포스러웠어요. 예, 물론 일부 승객들의 증언입니다. 일부 당시 탑승했던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 긴급한 상황 속에 어느 통로로 어떻게 나가라 이런 안내 방송이 없었고 심지어 또 비상구도 승객이 직접 열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도 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 에어부산 측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승객들의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목소리들은 한결같아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측이 어제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해명 자료 말씀을 드리면 네. 화재 확인 즉시에 캐빈 승무원이 기장한테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고요. 기장이 유압과 또 연료 개통을 차단한 뒤에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또 별도의 안내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력이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에어부산 측 자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지금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승객이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라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비상구를 열었고 승객들끼리 도와서 다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승객들이 초지일관 내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해명의 목소리를 에어부산 측에서 냈는데요. 비상구열 이 착석 손님이 탑승 직후에 승무원에게 비상 탈출 시에 비상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승무원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 문을 승객이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내원들, 그러니까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지 않고 갑자기 승객이 그 비상문을 연다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던데 어떤 위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매우 위험하죠. 임의로 만약에 비행 중이나 아니면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문을 승객이 열었다. 네. 그랬을 때는 당시에 뭔가 이 미끄럼틀 슬라이드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럼 곧바로 문 열고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네요. 그런 위기가 네.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강제로 문을 열면은 그 당시에 비행기의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승무원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내에서 비행기에서 비상문 쪽에 타는 사람들은 승무원이 항상 같이 위기 상황에서 협조해달라는 그런 사전 안내를 받고 그것의 지시에 맞게 문을 필요할 때 여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승무원과 그리고 승객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번에 제주항공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승객들은 정말 공포에 질려서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사전에 훈련이 됐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번 사태를 봐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당연히 항공사와 승무원의 일차적 안내 지시의 필요성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승객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 90초 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항공기는 어떤 비상 상황에서 탑승객들이 모두 다 내릴 수 있는 것이 90초 내에 내릴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상탈출 시 승객 행동 요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마 비행기를 타신 분들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제일 처음에 기내에서 그 승무원들이 소개를 해주고 보통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비상시에는 안전벨트를 해제하고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두 번째로 짐을 남기고 대피하라고 적혀져 있어요. 짐을 가져가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또 세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뾰족한 물건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혹시나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짐을 남기고 대피하라는 것은 뭐냐면 짐을 빼느라고 다른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0초 룰에 의하더라도 어떤 짐은 다 놔두고 신속하게 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화면을 보니까요. 어떤 승객은 배낭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사상자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승무원들의 어떤 안내 방송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거를
두고 내려라라는 이유 중에는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슬라이드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뾰족한 것은 두고 가라. 그리고 짐은 챙기지 말고 일단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 한 번 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사고 당시 탈출 요령을 안내하는 방송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아까 권상희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만큼 그 안내 방송을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기내에 있는 승객들에게 송구 본부장님 그래도 좀 뭔가는 알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나 그 무안공항 참사가 있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은 그 승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예요. 불안해서 우왕좌왕했다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러면 네.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이 상황을 공유를 하려면은 안내 방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상황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그 차례대로 이 질서 있게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네. 저는 안내 방송은 꼭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게 없었던 것은 물론 뭐 사정이 있겠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빨리 90초 룰도 지켜야 되고 빨리빨리 피해야 되고 하니까는 그렇지만 평소에 이런 훈련을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하고 네. 훈련을 좀 많이 했다면은 좀 그 상황을 같이 통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아쉬움은 있다는 지적은 뭐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원인 파악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